2021년 5월 27일 니코틴 살해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건 피해자 남편 B씨는 27일 오전 7시 21분경 현관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은 20분도 채 지나지 않은 7시 40분이었지만 남편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작년 5월 18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아내 A씨에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년형을 선고합니다. A씨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던 B씨는 어쩌다 자신의 집에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A씨는 정말 남편을 죽게 만든 범인일까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파가 파헤칩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사건 전날인 26일 오전 6시 40분 A씨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우유와 꿀을 넣은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미숫가루에는 니코틴 원액이 첨가돼 있었고 음식을 먹은 B씨는 오전 7시 29분경 아내에게 전화해 고통을 호소합니다. 체한 것 같아. 명치 끝이 답답하고 가슴이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아. A씨는 이렇게 둘러댑니다. 꿀이 상한 것 같아. 유통기한이 2016년도였네. 미안해. 확인을 못했다. 그러나 꿀은 당도가 워낙 높아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A씨는 남편에게 점심 못 먹었으니 죽 싸가지고 갈게. 일찍 와서 쉬어. 라고 말합니다. B씨는 오후 3시쯤 퇴근했고 A씨는 위장약과 소화제 등을 보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찍 퇴근해 머물던 남편에게 휜 죽을 건넵니다. 이 휜 죽에도 마찬가지로 니코틴 원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건네준 휜 죽을 먹고 2시간 뒤 복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A씨는 오후 10시 38분 119에 남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며 신고합니다. 가슴이 타는 것 같이 아프다던 B씨는 그렇게 화성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을 진단받은 뒤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27일 오전 1시 30분 퇴원합니다. 물 한 잔 마셔.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에게 찬물을 건넵니다.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내가 건네준 물을 마셨습니다. 이 시원한 물 한 잔에도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27일 새벽 B씨는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와 죽, 찬물을 의심 없이 먹은 대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A씨 몸에서는 담배 20개 피를 한꺼번에 핀 것에 맞먹는 니코틴 치사량 3.7mg이 검출됩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8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평소 사치스러운 생활과 운영하는 공방의 매출 감소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었고 이로 인해 B씨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등 평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3차례나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함께 잘 집까지 알아보는 등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B씨 앞으로 1억 8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었고 B씨 사망 후 B씨 명의 부동산과 예금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휴대폰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은 본업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보다 유서가 없는 점 등을 미뤄보면 극단적 선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9일 열린 2심 선고 재판. 재판부는 3차례 니코틴을 투여했다는 A씨의 혐의 중 미숫가루와 휜 죽을 먹은 뒤 나타난 B씨의 증상이 니코틴 중독이 아니라 식중독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씨 몸에서 주사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 부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음용 외에는 니코틴 원액을 투약할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숨진 B씨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과 사망 전 행적을 살펴봤을 때 B씨가 자살했을 가능성도 적다고 봤습니다. 즉, 아내 A씨가 준 물 한 잔이 남편 B씨의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판단. 이에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 외에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B씨. 그는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아니면 아내로부터 살해당했을까요? 1심 선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아내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A씨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A씨의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